자, 삼각함수는 왜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 결정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그 다음에 두 변과 한 각의 크기, 긴 각의 크기를 할 때, 그리고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를 알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를 알면 누구나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5고 양 끝각이 5cm짜리잖아. 양 끝각이 예를 들어서 뭐 60도, 30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누가 그리든 전부 다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합동이다. 합동조건 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이걸 ASA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5cm 잡고 한 개는 60도 한 개는 30도 이런 식으로 누구나 그릴 수 있다. 이거 60도와 30도의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으나 누구나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으니까 합동이다. 전부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직각삼각형일 때를 전제요건으로 시작을 하고 직각삼각형일 때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의 생김새를 추정할 수 있다. 삼각형의 생김새를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각삼각형에서는 특수각이라는 게 존재했고 그 특수각을 기준으로 각 변 사이의 길이 비라는 게 존재했다. 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추가해서 뭘 더 이야기할 거냐면 삼각형에서 이 각이라는 게 60분법이라는 겁니다. 몇 도라는 거. 몇 도라는 건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기호인데 그 기호는 숫자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퍼센트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퍼센트는 비율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 이런 식으로 뭐야 이거 35%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와 똑같은 숫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서 100분의 35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100분의 35는 숫자고 35%는 숫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삼각형의 각을 바탕으로 변의 길이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는 60분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호인데 이거를 새로운 숫자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지. 퍼센트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각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다.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은 계산이 편리해지는 거죠. 퍼센트와 일반적인 숫자랑 곱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50%랑 4랑 그냥은 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를 분수로 바꾸고 그 분수와 4는 곱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각, 예를 들어서 50도와 5를 곱하면은 250도가 될 것처럼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250도가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에다 4를 곱해서 200%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숫자는 아니란 말이죠. 200%로 숫자를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숫자들 사이의 계산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호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기호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호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숫자로 표현을 할까 해요. 각과 숫자를 1대1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퍼센트를 숫자와 1대1 매칭 시켜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5%를 100분의 35%를 100분의 35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1%를 100분의 1로 이야기하자. 그럼 100%를 1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을 시켜준 것처럼 우리는 각도를 숫자와 1대1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요렇게. 자, 어떤 부채꼴이 있다라고 하자. 자, 이랬을 때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이때 호의 길이가 r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때를 이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자. 세타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라디안이라는 글자는 앞으로 뺄 거예요.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원래 원 둘레는 2파이r로 계산을 하죠. 거기에다가 360도를 쪼개가지고 세타도만큼 가져가는 게 호의 길이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360분의 중심각이라는 건 원래 원이 있었을 때 이 원을 360조각으로 쪼갠 거죠. 괜찮죠? 중심각의 크기를 다 1로 만들어서 싹 쪼갠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을 챙겨가는 식으로 호의 길이를 구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반지름 R이 될 때 이때 이 세타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R 나눠주고 2 나눠주고 양변에 100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타도는 파이분의 189와 같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이때 이걸 보고 1라디안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양면을 파이로 나눌 거예요. 180도는 앞으로 파이 라디안이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앞으로 라디안은 생략할 겁니다. 이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파이라는 숫자는 3.14 어쩌고 하는 숫자예요. 알겠죠? 그 숫자와 180도를 1대1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3.14 어쩌고 하고 180도 하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양면을 180으로 나누게 되면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겠죠. 1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30도는 어떻게 되니? 라고 이야기하면 180분의 파이에다가 30을 곱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우리는 각도를 숫자로 바꾸게 될 거야.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죠. 뭐 144도라든지 아니면 뭐 60도라든지 아니면은 90도라든지 180도라든지 뭐 240도라든지 한번 60분법을 포도법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이렇게 나오면은
144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요. 이거 뭘로 약분되냐? 4로 약분. 4, 32, 4, 6, 24. 4, 4, 16, 4, 5, 20. 9로 또 약분되나? 9, 5, 45, 9, 4, 36.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 번 더. 얘는 6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요. 약분을 하면은 3분의 1 파이. 3분의 파이라고 써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90도 마찬가지. 얘는 2분의 파이일 것이고, 얘는 파이일 것이고, 얘는 2분의 3파인가요? 아닌데. 얼마야? 240에다가 180분의 파이 하면 6, 3, 18, 6, 4, 24.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도를 숫자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각도에 대한 정의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숫자라는 거는 0부터 9까지밖에 없죠. 그죠? 숫자는 0부터 9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의 자리에다가 1, 2, 3, 4, 5, 6, 7, 8, 9까지 쓴 다음에 더 이상 그 자리에는 숫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10진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도라는 것도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이때까지 뭐 잘 어디서 들어봤으니까 360도가 한 바퀴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360도가 아니라 뭐 720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바퀴를 돌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선 거랑 두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선 거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각도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동경이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동경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각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으면 몇 도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내려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각의 크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양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음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의 크기를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0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이너스 30도를 우리는 그냥 뭐 크게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경을 이야기해서 이쪽 방향으로 30도를 꺾인 요런 각도 요걸 보고 우리는 마이너스 30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을 가지고 각의 크기를 설명을 해줄 것이다. 그럼 마이너스 30도와 똑같은 각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양각에서 330도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0도와 330도는 같은데 뭐가 같냐면 동경이 같은 겁니다. 각의 크기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동경의 입장에서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각의 크기는 다른 겁니다. 상황이 이해됐나요? 동경을 바라봤을 때는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각은 다르지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에요.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려면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0도에서 180도라고 이야기하면 2사분면, 180도에서 270도면 3사분면, 270에서 360은 4사분면이에요. 그럼 360부터 450까지는 다시 1사분면이겠죠. 괜찮습니까? 한 바퀴를 돌아와서 다시 오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450부터 그 다음 얼마냐? 540. 450부터 540까지는 또 2사분면이 되겠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각의 크기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각의 크기가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을 가지고 있는 동경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80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세 바퀴를 도는 건데 세 바퀴를 도는 게 뭐 그닥 뭐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각의 크기가 1080도라는 게 뭐 대단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뭔가를 정의 내리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풀어내려면은 그 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해야 되는데 그 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동경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그 각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는 각의 크기를 앞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동경이 60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60도가 이거는 3분의 파이구나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됐죠? 그러면 60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정도 되겠구나. 괜찮죠?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동경이 60도라는 거지 정확하게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죠? 동경이 60도라는 건 60도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분의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와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3분의 7파이. 괜찮습니까? 한 바퀴가 360도고 180도가 파이니까 3바퀴는 360도라서 2파이겠죠. 그죠? 괜찮습니까? 180도가 파이니까 360도는 2파이. 이해되죠? 그래서 3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또 한 바퀴를 돌아올 수 있겠죠. 두 바퀴를 돌아서. 괜찮죠? 이렇게 된다면은 뭐가 됩니까? 3분의 13파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각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면 꼭 양각만 있겠어요? 음각도 있겠죠. 이렇게 돌아와서 마이너스 300도니까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다. 동경이 60도라는 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동경을 60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에 대한 일반각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에 대한 일반항을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각에 대한 일반항을 써주면서 여기 안에 있는 각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동경을 이야기하는 각은 다 거기에 들어있겠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써준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n 값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찾을 수 있다 이거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우리는 동경을 설명한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세타가 2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 사이에 있다. 됐죠?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세타가 이 정도 된다. 이랬을 때 3세타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3세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세타의 각 크기를 3배 늘리면 되겠죠? 양면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다.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타라는 각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이 각, 여기에 있는 각을 3배를 해주면 여기는 뭐야? 2분의 3파이 맞지? 270도에서 3 이 각의 크기를 너무 좁게 했나? 120도니까 맞는데? 내가 3을 곱한 거 맞죠? 여기에 이렇게 있나?
가게 크기를 넓혀서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270도면 이 전체구나. 오케이, 요렇게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 크기를 3배 늘리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요걸 이야기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세타가 그냥 이사구면에 있다. 세타가 이사구면으로 가길 때 3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는 세타의 가게 크기를 정확하게 잡아줬어요. 근데 여기는 세타가 이사구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세타는 이사구면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세타가 이사구면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동경이 이사구면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동경이 이사구면에 있으면 제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가게 크기가 여기긴 한데,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왔는지 두 바퀴 돌아서 여기 왔는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게 크기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각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이렇게 일반각으로 써놓고 3분의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양면에 3을 나눠서 세타는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3분의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각의 위치를 한번 쭉 써보면, 자, 일반적으로 일반각은 n자리에 정수를 쓰는 거죠. 각의 크기를 표현해 봅시다. n에다가 먼저 0을 집어넣으면 30도에서 60도 여기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6분의 파이가 30도다, 3분의 파이가 60도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파이가 180도라는 걸 알면 180을 6으로 나누면 30도니까. 자,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여기서 파이 대신에 180도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거? 120도에다가 30도를 더하는 거니까 150. 그 다음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 파이니까 180 해서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4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하고 3분의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거는 얼마야? 240 6, 4, 24 240에서 270, 그 다음에 얘는 270에서 300 이렇게 됩니다. 여기구나.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와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각이 존재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번 스타일로. 자, 세타는 3, 4분면 각입니다. 4분의 세타를 구해봅시다. 4분의 세타를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보자. 해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67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죠? 괜찮나요? 여기 나머지 각 하나가 67.5도 나오는데, 그죠? 그 정도 각을 적당히 표현을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겁니다. 좀 더 가까운 쪽은 얘는 이쪽이 좀 더 가깝고요. 얘는 이쪽이 좀 가깝고, 얘는 이쪽이 좀 가깝고, 얘는 이쪽이 좀 가깝죠. 그죠? 선풍기 느낌의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 또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타와 3세타는 Y축 대칭이다. 세타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게 Y축 대칭이 될 수도 있고, 뭐, X축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원점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뭐, 종류는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 푸는 스타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세타와 3세타는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타를 하나 잡아줍니다. 동경을. 자, 이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세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알파라고 할까?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3세타는요, 요렇게 Y축 대칭이 되겠고, 이 각의 크기는 Y축 대칭이니까 알파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3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3세타는 2n 파이에다가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쓴다는 거죠. 3세타 세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이 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각의 크기는 알파 정도라고 따로 잡아보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알파라는 모양은 얼마인지 모르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세타와 3세타를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n이라는 문자로 m이라는 문자를 써볼까? 자, 여기 보세요. n과 m 따로 문자를 쓴다는 이유는 얘네 둘이 같은 횟수의 바퀴를 돈 건 아닐 테니까 이 정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렇게 다른 문자를 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세타와 3세타를 더할 겁니다.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4세타는 2에 m 더하기 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죠. m도 얼마인지 모르는 정수, n도 얼마인지 모르는 정수,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는 정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k도 얼마인지 모르는 정수.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세타는 4분의 2k 파이 플러스 파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저 말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Y축 대칭이 아니라 X축 대칭, 원점 대칭, 뭐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등등 나오는 문제 유형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각의 크기를 가지고 물어보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부채꼴 이제는 그 각의 크기를 60분법을 사용해서 몇 도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이 호의 길이 L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요.
알겠죠? 예를 들면 요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도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 8이다. 원래는 호의 길이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2파이 r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뭐 16파이 곱하기 6분의 1 약분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야? 3분의 8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60분법으로 호도법으로 바꿔보면 60도가 3분의 파이거든요. 얘네들 곱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도 호도법을 사용하면 편리하다라는 걸 미리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2분의 1 RL 그죠? 근데 L 대신에 R 세타를 넣어주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괜찮죠?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부채꼴 넓이, 부채꼴 호의 길이 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풀 시간은 좀 나중에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크기를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삼각함수는 일반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외에도 뭐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뭐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뭐 종류는 많아요.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할 건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인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누구나 똑같은 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3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누구나 직각삼각형을 떠올리고 30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직각과 30도를 가지고 있다면 각 두 개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30도, 60도, 90도인 직각삼각형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삼각형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크기는 다르게 그릴 수 있겠지만 누구나 똑같은 삼각형을 떠올릴 수는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은 다 변의 길이비가 특출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3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특징이 각 변과 변 사이에 길이 비율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쪽에 각의 크기를 똑같이 써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sin 30이라고 써도 되고 sin A라고 써도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A는 A라는 점에 있는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저 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뭐 중학교 때 중3 내용에서 이렇게 원주각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랑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호를 끼고 있을 때. 그래서 sin A라고 읽어도 좋고 sin A'이라고 읽어도 좋고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sin 세타라고 읽어도 좋고 어차피 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각을 가지고 왜 sin,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느냐? 변과 변 사이의 길이비를 가지고 각을 이용해서 숫자로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변과 변 사이의 길이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뀌면 또 계산이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각의 크기 몇 도 몇 도를 이제 라디안을 이용해서 숫자로 바꿔주는 것처럼 이번에는 각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이런 변의 길이를 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그냥 X라고 할까? X라고 했을 때 요 변의 길이를 설명하고 싶다. 이거 A라고 할까? A라고 하고 X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변의 길이를 설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사인 30 이게 뭐 a분의 x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x는 a의 코사인 30이야 뭐 이런 식으로. x라는 변을 사인 또는 코사인 또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여러 개의 문자를 쓰지 않고 요거 하나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을 이용해서 사인 30은 a분의 y니까요. y는 a의 사인 30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를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을 각으로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변의 길이는 길이를 뜻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각으로 바꿔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알파, 베타라고 할까? 자, sin A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분의 뭡니까? 우진아? sin A 뭡니까? C분의 A 이렇게. 그럼 코사인 A 계속 말해봐봐. 탄젠트 A B분의 A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in B 연우야? sin B 뭐예요? C분의 B. 그 다음 코사인 B 탄젠트 B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사인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베타죠. 이거랑 코사인 알파랑 같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같은 느낌으로 코사인 베타랑 사인 알파랑 같은 겁니다. 알파랑 베타랑 다 합치면 90도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쳤을 때 90도라면은 괜찮네? 베타 대신에 90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을 해보면 사인 90 마이너스 알파와 코사인 알파가 같다. 코사인 90 마이너스 알파와 사인 알파가 같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각의 합이 90도면 된다라는 거겠죠? 사인 37도입니다. 남이 코사인 몇 도랑 같다고요? 그렇죠. 53도. 정확하게 사인 37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게 코사인 57도랑 똑같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피타고라스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요. 여기 요거 갖고 합시다. 사인 알파가 C분의 B고요. 코사인 알파가 C분의 A였어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A분의 B였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분수의 분모 분자에 똑같이 C로 나누어 봐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C분의 A가 코사인이고요. C분의 A가 뭐예요? 여기 B네. C분의 B가 사인이죠. 이런 식으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요거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는 사인 제곱 알파가 C 제곱분의 B의 제곱이고요.
코사인 제곱 알파가 C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C의 제곱분의 C의 제곱이 되니까 1 이렇게 쓸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특수가 크기는 정확하게 니네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쓸게요. 6분의 파이 30도. 중학교 때 여기를 어떻게 배웠었냐면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배웠죠. 반대로 이렇게 배웠고요. 탄젠트는 방금 전에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그랬죠. 1분의 0이니까 0, 얘분의 얘니까 루트 3분의 1, 얘분의 얘니까 1, 얘분의 얘니까 루트 3. 분모가 0인 숫자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 표는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 좀 더 많이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0도에서 180도까지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360도까지 다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0도에서 180도까지만이라도 제대로 외워 놓으면 문제 풀 때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동경에다가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60도, 사인 90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사인 120도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사인 120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120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직각삼각형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동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120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120도를 꺾인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지 남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예요. 알겠죠? 자,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각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저 각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4분면에 따라서 x값과 y값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1사분면은 x값이랑 y값이 다양수, 얘는 x값이 음수, 얘는 둘 다 음수, 얘는 y값이 음수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다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주면 남들이 다 똑같이 행동을 할 거니까 내가 사인 120도가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누구나 다 그걸 떠올릴 수 있으면 사회적인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전부 다 저렇게 삼각형을 만들 것이고, 그럼 120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양각으로 간다. 첫 번째 약속이죠. 120도 양이니까.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두 번째 정의가 내려진 거죠. 그래 놓고 여기 보세요. 요걸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똑같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각의 크기만 똑같으면은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건데, 뭐 이런 거지. 30도.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6입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지우야, 이 길이 얼마야?
30도일 때.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잖아. 그지? 이 길이 얼마? 비례식 세워야 돼? 6루트 3. 그렇죠. 1대 2니까 이 길이는 얼마? 12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것 둘 가지고 사인 30도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12분의 6이니까 2분의 1 나오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삼각형이 크든 얘는 이 면의 길이가 1입니다. 주희야, 이 길이 얼마니? 이 길이는 얼마니? 작게 만들어서 사인 30도를 구하라. 이렇게 만들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니네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대 루트 3대 2를 만족할 수 있도록. 자, 내가 이걸 120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60도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좌표를 이용하면은 누구나 다 이걸 딱 듣는 순간 몇 사분면이구나 라고 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좌표를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사인 120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길이, 얘는 좌표예요. 괜찮죠? 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 괜찮죠?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렇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120도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0도면 여기서 60도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60도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냥 사인 값만 딱 알려줬어. 사인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래.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개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60도와 120도. 알겠죠? 그런데 좀 애매한 거야. 사인 값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정확한 각의 크기를 모르겠어. 그런데 코사인 값을 들어보면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죠? 그러니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둘 다 들으면 이게 몇 사분면 각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좌표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설명을 해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전부 다 구별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약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일 겁니다. 여기는 2겠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사인 값을 계산을 했어. 그럼 사인 값은 요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보세요. 똑같은 각의 크기가 60도인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60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삼각형, 60도를 가지고 있는 이쪽 삼각형, 60도를 가지고 있는 이쪽 삼각형을 가지고 똑같이 변의 길이비를 이용해서 구해줬는데 결과는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거는 몇 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렇게 60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 60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를 120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그 이유는 이 60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삼각형에서 나오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 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삼각형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여기에서 60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삼각형 볼까요? 여기서 60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은 여기서 원래는 이만큼 봐야 되는 각을 가지고 있는 크기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구한 건데 우리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요 삼각형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구해 놓으면 누구나 다 240도인 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여기서 60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 놨다. 여기 60도.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걸 떠올려서 여기 60도를 가지고 있는 사인 코사인 값은 다 300도라고 누구나 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300도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사인 값 어떻게 구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동경을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전부 다 사분면마다 다 구별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었다. 그러면 사인 420도, 코사인 420도, 탄젠트 420도. 자, 한번 보여보세요. 동경은 약속이 있으니까 충분히 구할 만하죠, 이거. (420도는) 동경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60도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될 테니까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값은 2분의 1, 탄젠트 값은 루트 3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인 60도와 사인 420도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건 그냥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냥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각 위치를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여기 1사분면이에요. 여기 양수값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 양수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인을 계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양수와 양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인 값은 양수로 나오고요. 코사인 값 마찬가지로 양수로 나오고 탄젠트 값 마찬가지로 양수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분면에서 각을 이렇게 만들었다. 자, 일반적으로 세타를 여기를 찍지만 실제로 여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만약에 여기를 30도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에서 사인 30도 값은 사실 사인 150도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약속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내가 만든 사인 60도 각은 실제로 사인 60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20도를 뜻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럼 여기 이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음으로 표현을 하고 y좌표가 양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인을 계산하고 싶다, 양. 코사인을 계산하고 싶다, 탄젠트를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다음. 여기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각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쓸 때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쓸 때는 실제로 요만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 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인 음으로 표현이 되고 코사인 음으로 표현이 되고 탄젠트 양으로 표현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 마지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양음으로 표현이 되겠죠. 사인 마찬가지로 코사인 양 탄젠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양수가 되는 애를 이렇게 외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왜 이렇게 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얼싸 됐죠? 아니면 얼산타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도 외웠었어요. 뭐 외우는 방법이야 상관은 없지만 원래 1, 4, 5면, 2, 4, 5면, 3, 4, 5면, 4, 4, 5면 순서대로 외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서 외워주길 바라요.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인 값을 양수로 알고 있었고 탄젠트 값을 음수로 알고 있었어요. 됐나요? 그럼 무조건 몇 사분면입니까? 2, 4분면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2, 4분면의 각이구나. 세타는 이제 동경이 180,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 사인 값이 양수고 탄젠트 값이 음수네요. 그죠? 몇 사분면 각이라고? 2 사분면 각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탄젠트분의 코사인이 0보다 작답니다.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겠네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럼 저건 몇 사분면 각일까요? 코사인과 탄젠트 3, 4분면? 4, 4분면은 어때요? 4, 4분면도 괜찮죠? 3, 4분면과 4, 4분면은 부호가 반대다.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1번 해보세요. 4-1번. 자,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입니다. 둘 다 음수이면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 좋아요.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인 거 몇 사분면입니까? 2, 4분면, 4, 4분면. 괜찮죠? 이런 식으로 몇 사분면 각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개념 체크. 자, P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다.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요렇게 만들어서 3, 4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는 세타를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직각삼각형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라고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읽고 여기는 마이너스 4라고 읽고 여기는 5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이거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사인값 얼마예요? 이름 불러줘야지. 강민주? 사인값 얼마예요? 사인 애매합니까? 자, 봅시다. 삼각형의 생김새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인은 빗변과 대변 사이의 길이입니다. 알겠죠? 대변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변을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C분의 B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사인 세타 라고 한다면 빗변 찾고 대변 찾으시면 돼요. 괜찮죠?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뭐예요? 사인 세타는 뭐예요? 왜 이렇게 썼죠? A 여기는 A분의 C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 A, B, C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C분의 B 마주보고 있는 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각형의 생김새가 좀 돌아갔다고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이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름 없는 그냥 다른 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직각이라는 각, 어떤 각, 이거 마주보고 있는 대변 직각을 가지고 있으면 빗변 얘는 이름이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빗변분의 그냥 다른 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분의 대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각을 기준으로 하자. 이 각을 가지고 하더라도 다 이 각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준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인 뭐분의 뭐? 5분의 이런 식으로 좌표까지 써줘야지 정확하게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코사인 세타는요?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는요? 맞아. 마이너스 3분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사인 몇 도, 코사인 몇 도, 탄젠트 몇 도, 요거 다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해볼까요? 3-1번 6분의 7파이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해보세요.
60도법과 호도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줘야 됩니다. 가인이? 했어? 아직 안 했어? 재현이? 했어? 아직 안 했어? 부탁해줘. 그러면은 연우? 아직 안 했어? 그렇구만. 우진아, 6분의 7파이가 몇 도예요? 210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위치를 잡는 거는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잡는 거예요. 알겠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잡으시면 편하겠지. 괜찮나요? 우리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변의 길이 비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걸 보고 우리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변의 길이 비를 이렇게 쓴다면은 표현 안 해줘야지. 자, 방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알아듣겠죠. 아니니? 자, 사인값 얼마야? 얼마? 여기 3, 4, 5면인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3, 4, 5면의 특징을 살려줘야 되니까. 괜찮나요? 그럼 사인값 얼마야? 이런 식으로. 자,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탄젠트? 탄젠트는 대변 아닌 것뿐의 대변.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을 3분의 루트 3이라고 말하는 건 뭐 니네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할게요.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 6분의 파이랍니다. 6분의 파이라고 적혀있다는 소리는 이게 호도법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4래요. 그럼 호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고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세타.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부채꼴 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뭐 넓이. 그 다음에 여기 유형 1번 한번 해볼까요? 유형 1번. 뭐 어렵진 않으니까 니네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각의 크기가 크면 막 돌려가면서 위치를 찾아보세요. 자, 지우야
기억 몇 사분면? 오케이. 재현아 니은 몇 사분면? 오케이. 민주 디귿 몇 사분면? 한 바퀴는 몇 도예요? 그럼 두 바퀴는요? 그럼 거기서 80도 더 가면은 800도지. 그럼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에요. 다음, 수만이. 자, 5분의 7파입니다. 5분의 7파이는 몇 사분면입니까? 뭐라고? 2사분면? 자, 그럼 5분의 7파이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 괜찮니? 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 괜찮니? 그럼 5분의 2파이가 몇 도야? 각도로 바꾸면? 파이를 180도로 바꾸면 돼요. 몇 도? 자, 여기. 약분하면은 5, 35, 5, 6, 30. 어때? 괜찮니? 몇 도냐? 70. 그러니까 5분의 7파이는 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라며. 괜찮지? 그럼 파이가 180도라며. 그럼 식조선에서 180도니까 이게 반대로 간 거지. 거기에서 72도 더 갔네? 몇 사분면이냐? 3사분면. 그 다음에 재현이 4분의 11파이.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 내가 니네들한테 문제를 풀게 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설명을 거의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큰일이네. 자, 그러면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이걸 내가 자, 안되겠다. 대표이름 다지기다 같이 좀 할게요. 3번. 자,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A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수도 있고. 괜찮죠? A가 양수면은 그냥 나오는데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다라고 배웠죠? 세타가 몇 사분면각입니까? 연우야? 세타가 몇 사분면각이에요? 어디? 손가락 다시. 2사분면각이죠? 2사분면의 사인값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양수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고? 양수니까 그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있잖아. 양수니까 그대로. 그대로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니까 음수면은 양수가 돼서 나온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양수가 돼서 나온다라는 표현이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음수면 음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만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양수가 된다라는 그 표현이 부호가 있으면 양수, 부호가 없으면 양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게 항상 음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A 값이 음수면은 얘는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안 붙인다가 중요한 거지
음수가 양수가 된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인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코사인은요?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겠네, 그지? 오케이. 다음 코사인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여기. 자, 5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곱셈 공식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곱셈 공식을 사용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은 완전 제곱식 같은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곱한 걸 더하면 1 된다 그랬죠? 요런 거 잘 응용해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그냥 다 곱셈 공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1번. 아까 전에 나는 Y축 대칭이 되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거 거의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인데,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건 세타랑 3세타를 이용해서 Y축 대칭됐다라고 문제를 냈던 거고요. 얘는 세타랑 7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줄 테니까 먼저 한번 해봐. 동경이 일치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을까? 자, 보세요. 동경이 일치한다고 하면 어느 각의 크기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똑같이 바라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사분면에서 그냥 막 같이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모르니까요. 그러면 세타랑 7세타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이 각의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 정도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세타를 표현하는 방법과 7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n, 여기는 m. 서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다른 문자를 썼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까 전에는 두 개의 식을 더했죠. 두 개의 식을 더해가지고 알파라는 모양을 없앴는데, 여기서는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뺄셈을 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해야 된다,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공식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내가 직접 맞춰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6세타가 2에 n-n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 n-n도 얼마인지 모르는 정수니까 이렇게 바꿔서 되겠죠. 그러면 세타는 6분의 2k 파이 이렇게 될 것이고 3분의 k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세타는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각도래요. K는 정수라 그랬죠? 그럼 K라는 숫자를 내가 직접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K가 1일 경우에 3분의 파이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죠. K가 2일 때 3분의 2파이 마찬가지로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죠. 그런데 K가 3이 되는 순간 이 사이에 못 들어간다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걸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Y축 대칭을 했으니까 동경이 X축 대칭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내 문제 붙여줄게요. 추억? 오케이. 연재야? 식 썼어? 응. 이거 알파를 어떻게 표현할까? 세타를 어떻게 할까? 좀 요런 느낌으로 세타 2n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게 중요하지. 7세타 어때요? 음각으로 알파만큼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2n 파이 쓴 다음 뒤에 뭐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알파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8세타는 2에 n 플러스 n의 파이인데 n 플러스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똑같은 정수라고 생각을 해서 세타는 8분의 2k 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같이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고 싶다면 K에다가 1, 2, 3까지 괜찮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요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문제 풀죠. 시작. 프린트 줄게요.